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혜원 팀장입니다. 아주 힘들었던 7월 첫째 주라고 둘째 주라고 해야겠죠.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었으니까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가장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7월 둘째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 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잘 매매하셨는지, 수익 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요. 또 시장 이야기, 앞으로 전략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가만히 있으셨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증권사 직원들은 숫자가 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 안 했다는 게 눈에 튀게 나겠고. 그렇죠. 네. 지금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6월 중순부터는 그렇죠.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다. 네, 그 다음에 네. 시장 이거 불안하다, 안 좋다. 쏠린 거가 너무 과하다라는 그렇죠. 얘기, 이건 역반응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5월 말부터 했던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 주신 분들만 좀 현금 늘려가지고 그것도 매매 안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은 또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꾸로 그게 네. 전자닉스만 네. 급등해서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정상이 아닌 수급은 결국 꺾이게 되면은 크게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네. 다들 이제 전자닉스 시세만 보니까 지수 올라가니까 장 좋네 어쩌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자닉스 때문에 다른 섹터는 다 부러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하락장이었죠. 네, 강사장은 네. 끝난 거예요. 그때 일단은 네. 좋게 얘기해서 조정장인 거고, 어쨌든 조정장이 오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까지 버티던 섹터도 결국은 부러지면서 네.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든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 전자닉스도 7월 들어서면서 더 이제 좀 변동이 좀 심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번 주 사실은 주 초반까지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정신적으로. 네. 내가 그동안 시장을 통해서 알아왔던 시장하고 너무 다르고, 네. 이게 무슨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이 돼가지고 글로벌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면 다른 얘기지만, 우리만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미국은 지금 하락폭이 없어요, 거의. 네. 1%? 그렇죠. 평온하죠, 어떻게 보면. 전혀 없잖아요. 옆 나라 일본 보면은 올라요. 네. 중국이 빠지나요, 지금? 중국도 괜찮고. 네. 유럽은요? 유럽도 조금 진폭은 있어도 신고가 영역에 있잖아요. 네. 우리만 작살난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이거 우리만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전자닉스 쏠리는 건 당연하다. 네. 또 수급 얘기도 하고 실적 얘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의 81%인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자닉스, 그 다음에 관련된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면 나머지 19%가 나머지 섹터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전자닉스 시총 비중이 70%라며요. 60%라며요. 지금, 그죠?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70%라고 네. 했죠. 그것도 오버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럼 과부하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트렌드가 계속되면은 내가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좀 회의도 많이 들었었고, 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꺾이니까 내 예상이 맞았네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전혀 또.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전부. 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닥뜨려가지고 또 이제 고민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이번 주에 희망을 찾았다 그럴까? 아니면 네.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생긴 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꿈쩍도 않고 기사도 안 나오고 반응도 없던 이제 당국에서 ETF 레버리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인식하고 했다는 거. 네, 협의하겠다, 대책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수가 좀 반등하고 바닥에서 좀 확산이 된다고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사실 좀 미봉책으로 네. 해놓을 경우에는 다시 장 돌아서게 되면 똑같은 상황 또 발생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배 레버리지 이 상품 자체에 나온 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 나온 게 그렇죠. 잘못됐냐면, 네. 글로벌 어디에 가서도 그 시가총액 1등, 2등, 시가총액 전체의 60%가 되는 걸 갖다 2배 레버리지를 상장하는 나라는 없어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변동을 너무 심하게 주잖아요. 너무 심하게, 지금. 그렇죠. 나머지 수급을 다 잡아먹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다 작살난 거고. 그러면 이게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 상장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럼 상장한 거를 갖다 어떻게 풀어야 할 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웹도덕 현상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게끔 어떤 식이든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좀 이제 저 여름 기간에 만약에 저 반도체가 기간 조정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네네. 여름에 좀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좀 늘어진다. 아, 봐, 이제 안정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다시 한번 만약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또 그러겠죠.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실험장이 아니잖아요. 증시는 네, 그렇죠. 시장은 실험장이 아니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웹도덕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뭔가 좀 강한 규제 이게 좀 필요하다 분명히. 네. 뭐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뭐 네. 레버리지 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거금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증거금을 올릴 게 아니라 아예 전문 투자자들의 뭐 국한에서 네.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근데 저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기금 리밸런싱 가지고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수대에서는 리밸런싱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쵸. 지수 범위 내에 내려왔기 네.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저는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다시 돌아서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연기금의 절반은 위탁 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럼 수익률 게임으로 또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상황 되죠. 또 반복됩니다. 그럼 운용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해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전자닉스가 실적 좋은 거 몰라가지고 계속 헤어컷 했냐고요. 그렇죠. 투자라는 거 포트폴리오 운용이라는 그렇죠.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기본적인 어떤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전혀 못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쏠려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간다. 거기서 똑같은 상황 반복된다 그러면은 가장 제가 걱정되는 네. 거는 이 증권 시장이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래도 성장을 했는데 그게 성장을 했던 게 지수만 가지고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변이 넓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탈자들 생기기 시작하죠. 엄청 많이 이탈자 생겼어요. 네. 그리고 불안해서 증시에 못하겠다. 대해서 좋은 기업 가질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이 증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투자 가치를 높이고 그 투자를 전 국민들이 나눠서 미국처럼 수익을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그렇죠.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현 상황대로만 간다 그러면 이거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정기예금께서 들어오신 분들 또는 뭐 집 팔아서. 집 팔아서 들어오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여기서 데미지를 한번 크게 입고 나면은 이게 다시 볼까요 여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뭐 완전히 막장까지 간 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렇죠. 네.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어차피 회사 오래 다녔고 그리고 또 업계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후배들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물론 투자자고 제 고객도 있지만은 좀 답답해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잘 좀 요거를 좀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잘 좀 좋은 방향으로 풀어서 좀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무언가 조치는 확실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거를 또 없애거나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는 또 뭐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던가 이런 또 제도적인 측면까지 또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가면 정말 그 영화 대사처럼 다 죽습니다. 이게 스퀴즈 게임이잖아요. 그냥 네. 다 죽잖아요. 네. 지금 다 죽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앞단에서 코스닥이 먼저 죽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섹터별로 다 나가 하나씩 떨어지기 다 시작했죠. 죽었죠. 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버텼었던 거는 네. 휴머노이드, 네. 젠순왕 때문에 6월 초에 이제 거의 무너지면서 네. 거기까지 다 부러졌고, 이제 결과적으로 남은 것도 결국 역감마 걸리면서. 그렇죠. 전자닉스로 쏠렸던 게 다 부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투자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또는 상위 15개를 보면 1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선물 이제는 인버스까지도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 인버스. 그다음에 지수 이제 미국 지수. 그다음에 스퀘어, 삼성전기, 하이닉스 레버리지, 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 종목이 분산이 잘 안 돼요. 예, 확실히 분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다 지수 관련 종목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지수 관련 다른 종목들, 대형주들까지도 그냥 이제는 호재가 있어도 그냥 전혀 뭐 약발도 먹히지 않고 그냥 모든 종목이 지수 따라서 움직여버리는 그런 이렇게 되면 사실 분석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지금 분석 가지고 투자하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제 그나마 지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네. 위로가 되는 상황인 거지. 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포트에 전자닉스 없다는 않아요. 전자닉스는 전 이번 장 끝까지 가져간다고 네. 가져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가져갈 생각이라고. 네.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말씀을 드려왔고 현재도 포트에는 전자닉스는 꾸준히 늘려왔어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주식이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도 되게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이미 외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지금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뺏겼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보시면은. 네.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느낌 네. 들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변화가 미세하게 있었던 거 하나는 네. 이제 그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연기금이 좀 받치니까 빠지는 거를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 물량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뭐 결국 레버리지 그렇죠. ETF 쪽이잖아요. 네, 네. 그쪽으로 세게 들어오면서 또 전자닉스 붙었다가 막판에 장이 확 밀리면서 손절이 나오는 걸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어요. 받았죠. 그거를. 네. 그죠? 그리고 그날 선물도 2조 가까이 샀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고, 네.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도 오늘도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저기 거래소는 좀 판 걸로 3천억 정도 판 걸로 나오는데 외국인들. 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를 많이 판 걸로 잡히고 나머지는 조금 분산해서 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투 속의 물량이 일단 처음으로 금투 물량이 손절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레버리지 손절이 그날 그렇죠. 나왔다는 얘기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 최근 한 3일 보시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돈을 좀 파는 맞습니다. 그게 좀 어제 특히나 많이 나왔고. 예,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을 지금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저 외국인들이 조금씩 받아가는 느낌? 그런 거는 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기대고 의지해야 되느냐?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번에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을 좀 잡아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저는 좀 주요 기관들에서 리밸런싱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운신할 수 있는 폭을 갖춰놓고 맞아요. 네. 투자자들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서 네.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게 우리나라 조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네. 또 우리나라 전력기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피어밸류 비교를 계속 하는데 어저께 일부러 해봤어요. 피어밸류를. 네. 우리 게 지금 한때 아주 잠깐은 미국의 뭐 이튼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그렇죠, 높아졌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다 꺾인 건 기본이고 PER 기준으로 했을 때 20배 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나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튼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얘는 어떻게 바뀌었나?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버려진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게 문제가 있어서 박살이 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수급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돼야지. 아니 전자닉스 투자할 것 같으면 카지노 가서 그냥 한번 땡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거 홀짝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거보다는 투자의 대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글로벌의 탑티어급에 있는 섹터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반응을 못하는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변화가 좀 나와야 된다. 근데 미세하지만은 그 가능성은 어쨌든 지수가 좀 급락했고 네. 외국인도 7천을 안 깨려고 하는 느낌은 좀 일단 보였거든요, 네. 이번 주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게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오늘 집계 나온 건데요. 이제 어제의 기준이니까 그저께 화요일 날 반대 매매가 1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이번 주에 엄청난 반대 매매를 당한 거고 아마 회피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게 됐겠죠. 그 수요일 날 네. 넥스트레이드 네. 보셨겠는지
됐지만 그 제가 그때 다른 방송 준비하면서 봤더니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날 또 그날. 이란을 때렸죠. 그렇죠. 하필.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손절 나오고 놀래서 다 갖다 그냥 팔아댔는데 그걸 다 외국인들이 받아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격적으로 사지도 않고 그냥 네, 깔아놓고 그냥 그렇게 가져가니까 네. 이제 결국은 이게 사실 수출해가지고 네. 우리가 얼마 이익을 그러니까 흑자를 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금융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털려버리면 그것도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작지만 요번에 어떤 미세한 변화 가능성은 좀 느끼긴 했는데 네.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기왕에 지금 이제 고민을 시작했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이 부분과 관련된 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뭐 저희가 뭐 레버리지 사지 마세요라고 해서 안 사실 것도 아니지만 또 쏠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지금 사실 대부분의 평가들이 수급이 제대로 꼬였다라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제도적인 보완이 빨리 내놔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도 그쪽에서도 엄청난 고민이 좀 있어야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늘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레버리지 들어가시면 녹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가급적이면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뭐 물론 재주 있으셔가지고 단타를 잘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레버리지를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계좌가 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쉬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우선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AI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여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직은 고점 시그널은 아직 저는 발견 못했어요.